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예순이 넘어 용기를 내 다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을 덜어보려 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 보니 매일 작은 충돌들이 이어졌죠. 사소한 일들에서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이 나이에도 또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께 사는 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면 혼자로 사는 편안함을 다시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건은 이렇게 세로로 접어야 공간도 절약되고 깔끔해요. 아침 8시 남편이 제가 방금 개서 넣은 수건을 꺼내 다시 접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한 건데 괜찮았는데요.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결혼한 지 8개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왜 자꾸만 숨이 막힐까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첫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1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외로웠죠. 밤마다 빈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고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온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명절마다 혼자 맞는 아침, 딸네 집에서 엄마 혼자 있으니 걱정돼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30년 경찰로 일한 사람이에요. 올해 66, 퇴직한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엔 든든했어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고 약속 잘 지키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보, 냉장고 용기는 크기별로 정렬해야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으면 공간 낭비예요. TV 음량 28이 적당해요. 그 이상은 귀에 부담 가요. 화장실 슬리퍼는 이렇게 나란히 놔야 안전해요. 비뚤어지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의 규칙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뭐, 이 정도는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해도 틀린 것 같았어요. 제 방식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리모컨을 소파 쿠션에 놓았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리모컨은 항상 거실 테이블 정중앙에 놔야죠. 찾기 쉽게요. 어디 놔도 찾으면 되잖아요. 규칙이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규칙이 아니야. 난 지금 당신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재혼 실패를 겪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언니 나 행복하려고 재혼했는데 왜 더 힘들까?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수건 접는 것부터 TV 음량까지 전부 남편 방식대로만 해야 돼.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전직이 경찰이라며? 그럼 당연하지. 평생 규칙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나도 60 넘게 살아온 사람이야. 왜 내 방식은 다 틀린 거야?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대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캄캄한 밤하늘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전직 동료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저는 차를 내오고 부엌으로 갔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아직도 혼자 살 때처럼 하면 부부 생활 못해. 무슨 소리야? 아내분 표정 봤어? 숨막혀 하잖아. 너 그렇게 통제하면 또 떠나. 난 통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질서 있게 사는 거지. 질서가 아니라 강박이야, 강박.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집안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맞아요. 감옥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30년 경찰 생활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틀리면 안 되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게 규칙대로 돌아가야 안심이 되는 사람. 그런데 저는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겨우 찾은 제 리듬이 있었어요. 느슨하지만 편안한, 자유로운 그 균형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 잘못 만난 걸까?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소리조차 정해진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은 규칙 속에서 안전을 찾지만 나는 그 규칙 속에서 질식하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제 눈물만 조용히 흘렀을 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였어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해외 출장인데 콩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콩이는 딸이 키우는 고양이에요. 그럼 엄마가 가서 돌봐줄게. 며칠인데? 3일이요. 정말 미안해요. 용돈도 드릴게요. 무슨 용돈? 괜찮아. 얼른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흘 동안 딸네 집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요? 내가 같이 가죠. 아니에요. 고양이 밥만 주면 되는데 뭐. 당신은 집에서 편히 계세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문단속 확실히 하고요. 네, 걱정 마세요. 짐을 싸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 아니면 해방감? 그날 오후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콩이가 소파 위에서 느긋하게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콩아, 할머니 왔어. 콩이가 천천히 다가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신발 제대로 정리하세요 하는 사람도 없고 외출복은 바로 갈아입어야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편하다. 이 감각, 이 고요함, 얼마만일까요? 첫날 저녁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딸이 남겨둔 반찬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조금, 간단히 밥을 차려 먹었어요. 상차림도 대충, 그릇도 아무거나, 식탁에 앉지도 않고 거실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식사는 식탁에서 해야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막장 드라마를 틀었어요. 음량도 35까지 올렸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콩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양이의 무게가 느껴지고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콩아, 할머니 지금 너무 편해. 밤 11시가 넘어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도 설거지는 식사 후 바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콩이가 베개 옆에 웅크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감각을 10년 동안 누렸었죠. 그런데 재혼 후 8개월 만에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그리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둘째 날 아침 알람 없이 잤습니다.
9시 반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보면 늦잠 자면 하루가 흐트러져요 할 텐데 콩이가 제 얼굴을 핥으며 야옹 울었어요. 배고프구나. 잠깐만. 밥을 주고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어요.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냄비째 그냥 먹었어요. 설거지도 저녁에 몰아서 하기로 했죠.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케이크를 먹었어요. 남편이 보면 당뇨 조심해야죠 할 텐데 혼자니까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어요. 콩이가 제 배 위에 올라와 그르릉거렸습니다. 나 혼자가 더 행복한 걸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셋째 날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콩이 잘 있었어? 응, 잘 놀았어. 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왜? 혼자 있을 때 표정이 더 편하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응. 집에 있을 땐 항상 뭔가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얼굴이 풀어져 있어.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3일이 정말 좋았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리듬대로 살았습니다. 10년 혼자 살던 그 시간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계속 혼자라면?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프면 아무도 모르고, 쓰러지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면? 예순을 넘어 혼자 늙어간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자유가 그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외로움도 두려워요. 남편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건 위안이 되거든요. 집 앞에 내렸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움? 아니면 부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좀 쉴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일의 자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릇장을 열어보니 모든 그릇이 크기별로,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넣기 편한 대로 놓여 있었는데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용기마다 라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던 3일 동안 남편이 뭘 한 걸까요? 거실로 나갔어요. 테이블 위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생활 일정표,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청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 당신 없는 동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스템이요? 네. 요일별로 할 일을 정해놓으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라벨은 유통기한 관리용이에요. 위생적이죠. 남편은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위해 한 일이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참, 리모컨도 이제 여기 고정이에요. 절대 옮기지 마세요. 표시해뒀어요. 리모컨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리모컨 자리라고요.
가스레인지도 사용 후 바로 닦아야 해요. 여기 청소도구 비치해뒀으니까 쓰세요. 가스레인지 옆에 전용 행주와 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던 단 3일. 그 사이에 집은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보, 이건 당신 없으니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규칙이 더 필요하다는 걸요. 이게 맞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네. 이렇게 해야 집이 제대로 돌아가요. 저는 일정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집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건 군대예요. 아니, 감옥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당신은 제가 없는 3일 동안 뭘 한 거예요? 저를 더 올감할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올감해다니요. 나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 당신을 위해서죠. 당신 불안을 해소하려고 저를 이 규칙 속에 가두는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전 3일 동안 딸네 집에 있었어요. 아세요? 그 3일이 얼마나 편했는지. 아무도 잔소리 안 하고, 아무도 통제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10년 혼자 살던 그때처럼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이게 뭐예요? 라벨에, 일정표에, 리모컨 자리 표시까지. 전 로봇이 아니에요. 당신 진정해요. 내가 잘하려고요? 당신이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짐 싸요. 안 보여요? 왜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죠? 농담으로 보여요? 전 진심이에요. 어디 갈 건데요? 딸네 집이요. 거기가 차라리 낫겠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떠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또라뇨? 전 처음 떠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재혼하고 나서 전 한 번도 온전히 여기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당신 규칙 속에 갇혀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요. 왜요? 제가 없으면 더 완벽한 시스템 만들 수 있잖아요. 라벨도 더 붙이고, 규칙도 더 만들고. 그게 무슨, 저는요, 여보. 당신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에요. 저도 60 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 방식이 있고, 제 리듬이 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사세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규칙대로. 그게 당신한테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미안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집에 있으면 저는 천천히 사라질 거라는 것.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아내가 떠난 집은 완벽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먼지 하나 없고 주방은 반짝거리고 리모컨은 정확히 표시된 자리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답장은 없었어요. 첫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해놓은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30년 경찰로 일하면서 혼자 밥 먹는 건 익숙했어요. 당직 서고 야근하고 혼자 끼니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땐 일이 있었어요.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집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가 늘 서 있던 자리를 봤어요. 그 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둘째 날 전직 동료 김 형사가 집에 들렀어요. 야, 부인 어디 갔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떠났어. 뭐? 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형사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정표를 보고 냉장고의 라벨을 보고 리모컨 자리 표시를 봤어요. 너 진짜 이렇게 살았어? 뭐가? 이게 집이야, 사무실이야? 경찰서 증거 보관실 같은데? 저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사람 지키는 법을 모르는구나. 무슨 소리야? 규칙은 지켰는데 아내 마음은 놓쳤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넌 두려웠던 거지. 두려워? 내가? 그래.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집을 통제하려고 한 거고. 김 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뭘 했어? 범죄 잡고, 질서 지키고, 사고 막고. 우리 일이 그거였잖아. 근데 퇴직하니까 그 역할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집을 관리 대상으로 만든 거지. 아내까지도. 넌 아내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내 불안을 숨기려고 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규칙이 사람보다 중요하냐? 아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집이 깔끔한 게 중요해.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려웠어요. 퇴직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경찰 배지를 떼는 순간 제 정체성이 사라졌죠. 그래서 집에 집착했던 거예요.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내를 지키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던 거였습니다. 셋째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계세요. 알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두 분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네. 부부 상담이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요. 엄마가 동의할까?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정말로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그럼 진짜 노력하셔야 해요.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시면 엄마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완벽한 질서, 깔끔한 정리, 그 속에 저 혼자 남았을 때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 상담 받겠다고.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해보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고 전해줘. 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봤어요. 일정표를 떼어냈습니다. 냉장고 라벨도 하나씩 떼어냈어요. 리모컨 자리 표시도 제거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부부 상담 예약 문자가 왔을 뿐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아니, 첫 번째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화요일 오후 상담센터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어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함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경찰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늘 틀리면 안 됐어요. 실수하면 사람이 다치고 사건이 꼬이고 그래서 항상 긴장했죠. 모든 걸 확인하고 빈틈없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요? 퇴직하고 나서 막막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아내를 지키려던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불안을 숨기려던 거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아내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외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리듬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재혼하고 나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제 방식은 전부 틀린 게 됐고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딸네 집에서 3일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혼자가 너무 편하다는 걸요. 그게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나요? 혼자가 좋다는 게 무섭고 동시에 혼자 늙어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분 다 두려움이 있으셨네요. 남편분은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렵고 아내분은 자유를 잃는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고 아내분은 자유 속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천천히 찾아가는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월요일은 남편이 청소, 화요일은 제가 청소, 오전엔 각자의 시간, 오후엔 함께하는 시간. 지적하고 싶을 땐 당신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로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설거지를 미룬 걸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설거지는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죠.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천천히 해요. 그 짧은 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또 어느 날 제가 옷을 소파에 널어놨더니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불편해요?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좀 그래요. 솔직히. 그럼 제가 방에 걸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편한 대로. 아니에요. 당신도 편해야죠. 제가 걸게요. 서로 양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두 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티나? 네. 예전엔 집 안 공기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훨씬 편하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완벽해진 건 아니야. 아직도 서투르고, 그래도 노력하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함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당신이 뭘 흐트려 놓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요. 가끔 당신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래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제 불편함보다요. 저도요. 당신이 편해야 저도 편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완벽한 부부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함께 가면 되는 거죠? 네, 천천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엔 그 소리가 낯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르다. 남편은 질서를 원하고 나는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에겐 자유가 있고 둘에겐 온기가 있어. 난 오늘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 남편이 잠결에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규칙이 있어야 집이 안정되지. 남편도 이해된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부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유 속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는 거죠. 예순을 넘어 다시 시작한 이 부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완벽한 결혼이 아니라 함께 가볼 용기였습니다. 혼자에겐 자유가 있지만 둘에겐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